자, 외국인 취득 특례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 지난주에 수업 못했어요. 예. 자, 159페이지 외국인 취득 특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뭐 하게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래 신고는 30일 내에 해야 되고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만약에 개공이 중개를 했다 이거야. 만약에 갑 개공이 중개를 했다. 그러면 갑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매매만 있냐 이거죠. 매매 말고 취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 뭐가 있을까요? 증여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교환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나 교환, 상속, 경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안 해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정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외국인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이 없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취득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가 신고해 주는 거고 지금 이 취득 신고는 자,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이 있어 없어? 없고 외국인이 취득 신고하는 거고 중개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취득 신고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하는 거, 개공은 해제 등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 외국인 취득 신고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 이따가 배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줄 의무도 없어요.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매로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신고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신고만으로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토지 네 가지는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걸 우리가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라고 해요.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과태료. 아니. 2년이 아니야. 가면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예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매매로 취득하는 게 있다.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중개업자가 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에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외국인이 매매가 아닌 걸로 증여, 교환, 상속, 경매, 기타 등등 취득했을 때는 취득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고 허가는 센 거니까 허가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외국인 취득 관련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취득 특례의 적용을 보죠. 외국인 취득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그래요. 이때 외국인 등 그러면 7가지가 있고요. 부동산 등 그러면 4가지가 있고 소유권 취득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의 7가지가 뭔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인해 보죠. 159조 가로 1번 외국인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자, 이런 개인이면 외국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거죠. 2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외국인 등에 포함되죠. 3, 4, 5를 묶으세요. 3, 4, 5를 묶으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에요? 우리나라 법인이에요. 자, 3번. 우리나라 법인인데 사원이나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외국인 등 취급을 하는 거고. 4번.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임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5번.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1 또는 2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외국인 등에 포함시켜요. 6번 외국 정부도 들어가고요. 7번에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는 국제기구. 국제기구 들어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대표가 국제연합 UN이죠. UN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가 있는데 이 산하기구 전문기구의 대표 선수가 바로 유네스코 같은 거죠. 그리고 정부 간 어떤 국제기구, 준정부 간 어떤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다를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가 깊고 또 암초가 있고 그래서 배가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로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측량하는 어떤 각 나라의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국제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 관련 각 나라의 어떤 그 단체들이 있을 수 있죠. 걔네들끼리 국제기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 게 비정부 간 국제기구, NGO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튼 외국인 등의 몇 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주목하시고요. 먼저 외국 사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 법인 들어가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우리나라 단체인데 반수 이상, 반액 이상 그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반수 이상의 외국 사람이면, 임원의 반수 이상의 외국 사람이면 자본금의 반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외국인 취급하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들어가요. 자, 부동산 등 그러면 4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요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만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취득만 적용을 하지 기타 등등은 따질 게 없어요.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든가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은 적용이 없고 이전도 적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임대차가 들어갈 수 있죠. 주택임대차는 지난번에 배웠던 주택임대차 신고가 들어가지만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건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소유권을 가져갈 때만 문제를 삼아, 외국인은. 아셨어요? 첫 번째 외국인 취득신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부터 출발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자, 먼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증여, 교환이 있겠네요. 매매는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 계약을 통해 취득한다면 언제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야? 그렇죠. 또는 등기일 그러면 안 돼요. 등기일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얼마? 300만 원이 과태료인데 여기 보셔요. 만약에 6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 3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요. 거짓 신고했어도 그것도 얼마? 3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연습을 하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매매로 사. 매매로 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 신고해?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야 돼? 30일 내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금방 했는데도. 다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합니다.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한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특례에 따라 신고해요? 특례에 따라 신고하고 이 신고 며칠 내야 돼? 60일 내야죠. 60일 내 안 하면 300만 원이 과태료고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300만 원이 과태료예요. 아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자가 들어가잖아. 거짓자가 들어가면 형벌이 있는 줄 알아요. 과태료인데 징역이나 벌금 아닙니다. 다 과태료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증여 교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계약 후의 원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막 애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매매 빼고 증여 교환 빼고 나머지는 다 계약 외야. 상속을 받았던 경매로 취득하든 판결로 취득하든 환매로 취득하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 즉 합병할 수 있죠. M&A, 인수합병하거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건물의 신축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언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60일에 비해서 6개월은 세요, 약해요? 약하죠. 야, 천천히 해라. 약하니까 얼마?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문제는 상속의 경우 취득일이 언제냐 이거야.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런 거고요. 경매입니다. 경매. 가장 잘 나오죠. 외국인이 경매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이 경매로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다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그럼 맞아요. 근데 이걸 바꾸죠. 뭘로 바꾸냐면 매각 대금 완납일,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취득일이 대금 완납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경매로 나왔을 때 주목. 경매로 나왔을 때 취득일로부터나 대금 완납일로부터나 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른 걸로 또 바꾸죠.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면 틀려. 날짜가 3개가 나오는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 완납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 완납일.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이지 매각결정기일이나 매각기일로부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머지 다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글자 읽어봐. 시작. 상속, 경매, 판결, 환매, 합병, 신축. 여기 또 더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싹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국적 변경인데 계속 보유 신고예요. 보세요. 취득 신고, 취득 신고지만 이건 취득 신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10년 전에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샀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우리나라 사람이 샀어.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10년 지나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거지. 그러면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예요? 변경일로부터야? 변경일로부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 상실된 날, 즉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보다 세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얼마? 100과. 신고하지 않든 거짓 신고하든 다 100과야. 그러면 여기에 매매가 있잖아.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안 하면 500. 60일, 6개월, 300, 100. 여기는 500짜리가 있었죠, 아까. 60일, 6개월, 300, 100. 콜? 앞 글자를 따면 안 돼요. 다 6자야, 다 6자니까 6 외워가지고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방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누구한테 때려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때려? 그 외국인한테 때려? 외국인한테 때리겠지. 근데 외국인이 거짓 신고했음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혀 자진하에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해줘, 안 해줘? 해줘. 과태료는 깎아줘. 근데 포상금은 안 나와. 잔챙이들은 포상금은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깎아는 줘야지. 오케이? 자, 161쪽으로 가면 참 그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외국인 취득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신고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뭐 정확하지 않다면 보완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1조 토지 취득 허가 주목하셔요. 아까 취득 신고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이 다 들어가지만 지금은 토지만 들어갑니다. 토지만 들어가. 아셨어요? 허가 대상 토지가 몇 개? 4개입니다.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근데 우리가 애울 때는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저기 휴전선 근처에 가면 군사시설 보고이고 그 다음에 군대 문화가 어때요? 야만적이고 생태적이라서 그 DMZ 보게 되면 뭐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시작.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근데 말이에요. 국토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울 때 전국을 4개로 나누잖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여기 보셔. 국토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있어, 없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토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없어요. 자연환경 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는 거야. 아셨나요? 또 여기에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근데 하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로도 묶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중복돼 버리면 토지거래 허가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허가받으면 이 허가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허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저기 전방, 연천, 철원 뭐 이런 데 가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근처죠. 거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 무드가 형성이 되면 그쪽에 땅값이 막 오르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경기도 연천군이고 그리고 여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땅값이 막 오르니까 경기도지사가 여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뭘로 묶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건 뭐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땅이 있잖아. 그러면 이놈을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외국인 허가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고 두 가지가 걸리잖아.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이쪽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쪽 허가받으면 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군사시설 보호하는 데 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투기 방지죠. 경상북도 경주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가 땅값이 막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지정해? 투기 방지하려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하려고. 취지가 다르지만 허가 받을 때 문화재 보호까지 같이 확인하고 내주잖아. 근데 뭐 하려고 허가를 두 번 받냐고. 자, 다음 허가 신청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연천 군수라든가 경상북도 경주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외국인이 합니다. 그럼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 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이 구역의 지정 목적, 군사시설 보호라든가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럽니다. 허가를 해줘라. 이게 허가의 기속성이에요. 근데 문화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군사시설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허가 내줘라. 만약에 허가를 받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허가를 안 받으면 과태료예요, 형벌이에요. 형벌이고 형벌은 몇 년에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이거 징역입니다. 이건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과태료라고 그러더라고. 앞에 징역 나오면 뒤에는 벌금 나오는 거야. 벌금.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우리가 애볼 때는 2년에 2천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꼰질러도 포상금 나오는 게 아니야. 포상금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2년에 2천이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거하고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이게 다 몇 년에 몇 천이야? 2년에 2천이고 또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계약이 무효다 그 말입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외국인 등의 신고 허가 내용의 제출이 있죠. 자, 주목.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근데 매수인이 외국인이야. 신고 받으면 외국인이 샀네? 이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오늘 배운 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죠. 여기 이제 세 개가 있죠. 계약으로 인한 신고, 계약 외 신고, 계속 보유 신고, 세 가지 신고가 있는데 이것도 신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이거 취득했네. 유승준이가 계속 보유한다고 신고했네. 뭐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군사, 문화, 야생, 생태. 그러면 이제 신고를 받으면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증을 발급하잖아. 신고 필증 발급, 허가증을 발급했으면 그 외국인 취득 현황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자료. 그걸 어떻게 하죠?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시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따라서 1사분기건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2사분기건 7월 30일까지. 7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 만약에 4월 20일이다. 그러면 다시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몇 달 안에? 한 달 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또 제출하죠. 제출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그러면 장관에게 도달하는 건 언제까지 해줘야 돼? 5월 20일까지는 제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관청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만 직접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뭐 증여계약으로 신고한다든가 그러면 증여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경락결정서 같은 게 들어갑니다.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 취득 특례를 마칩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잘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경매로 취득한다, 허가 신청한다. 그러면 신고, 취득 허가, 신고, 허가 신청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위임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죠.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고, 허가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전자대리는 안 돼. 전자대행은 안 돼. 아셨죠?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내용이 162페이지 잠깐 보면 162페이지 가로 2번 신고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자는 신고서, 허가신청서의 작성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때 1번 그 외국인 등의 서명 날인에는 위임장 들어가야 되고요. 위임장 밑줄. 그 다음 2번에 그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조에도 있던 내용이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가로 2번 있네요. 맨 밑에 가로 2번 찾았어요? 대답을 해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시군구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겠습니다. 주목하셔요, 주목. 우리는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배웠잖아요. 여기 보셔. 지난번에 배운 건 부동산 거래 신고야. 부동산 신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안 하고 토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신고라고 안 하고 허가라고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 토지 거래 허가가 세, 약해? 허가가 세겠죠. 그래서 보통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인데 이쪽은 형사처벌하잖아요. 이거 좀 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고제 허가제를 비교합니다. 주목.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지역적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안 해요? 지정하죠.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전국적이죠.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전국적인 거야. 이쪽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쪽은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이쪽이 넓죠. 여기는 토지만 적용돼요. 따라서 이쪽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다 들어가고 개공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은 허가의 신청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 줄 의무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개사법 진도를 마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허가제를 마치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끝나고 이제 3편 중개 실무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1편, 2편, 3편 중에 2편을 진도 나가고 있는데 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의무가 엄청 많지. 그런데 중개사법은 진도가 끝난 거고 중개사법을 넘어섰을 때 개공에게 의무가 인정되는 건 유일한 거예요. 이거 하나. 따라서 개공은 해지 등에 신고해 줄 의무가 없다. 주택임대차 신고해 줄 의무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 외국인 취득신고, 외국인 취득허가 받아줄 의무가 없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발급받아줄 의무가 없다.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줄 의무도 없다. 이것밖에 없어요. 중개업자는. 자, 허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형벌을 받습니다. 이쪽은 과태료를 받고 허가받지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쪽은 아무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사전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비교를 해줄게요. 이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외국인 취득 허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여기가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다라고 한번 해봐. 자, 이 허가 받으면 이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 허가받으면 이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안 해? 해야 돼. 외국인 허가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안 해? 해야 돼. 부동산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취득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허가를 2번 받을 필요 없다. 신고를 2번 할 필요는 없다. 단 사전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아셨나요? 이 틀을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된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국적, 지역적? 그렇게 하다가 집에 4시 또 5시에 간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국적, 지역적? 지역적이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어디에다가 지정하냐 이거지. 그리고 누가 지정하냐 이거지. 그리고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있다면 허가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겠죠. 따라서 허가증은 누가 발급하는지, 그리고 몇 년짜리인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따라해요. 어디다가 지정하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허가증을 발급하느냐, 언제까지 지정하느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학습 대상이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먼저 허가구역의 지정은 주목하셔야 돼. 그 책에다 색칠 그만하고, 색칠을 해놨는데 시험 보기 전에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거지. 이제 시험에 임박하니까. 자, 위쪽과 아래쪽은 둘 다 있어야 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둘 다 있어야 돼. 그 다음 요거 2가지 지역은 둘 다 있어야 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둘 중 하나. 그래서 요렇게는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넷 중 하나가 있으면 되고, 다시 얘네들은 그 중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있어야 돼. 양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문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 이급 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들렸죠? 여기 있어도 이게 있어야 돼요. 단 둘 중에 하나면 되죠. 자, 현재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등하는 지역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 근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지금은 오르지 않지만 조만간 올라갈 게 예상된다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든가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들어갑니다. 완화나 해제라는 것은 뭐야? 풀리는 거예요? 잠그는 거야?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면 강화되는 지역은 있어 없어? 강화되는 지역 없어요. 완화 그래야 돼. 해제.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또는 요청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지만 허가권자, 허가증을 발급하는 건 어디야?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국토부 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장관이 지정합니다. 만약에 서울시 강서구하고 경기도 김포시를 묶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의 경계선에 걸쳐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이야. 그리고 이 바깥에가 경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한단 말이지. 그러면 누가 지정해?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 일부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해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김포시장이라 그러지 말고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땅이 국가가 개발사업을 진행해요. 국가가 개발사업 진행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이 땅값, 지가 상승률이 높아.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고, 여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만약에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지만 국가가 개발사업 진행함으로써 지가 변동률이 높다. 예외적으로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아셨나요? 그 다음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을 해요. 야, 여기 허가구역이야. 이러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참고로 지정할 때는 5년 이내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7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다 틀려. 5년 단위로 그것도 틀려. 5년 이내야. 따라서 3년짜리, 4년짜리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지정을 할 때는 먼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이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고 이 심의는 시도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지정을 하게 되면 이를 공고하고 지정하면 이를 공고하는데 공고할 때는 뭘 공고하냐 이거야. 몇 년짜리인가 지정 기간을 공고하죠. 2년짜리, 4년짜리 기간을 공고하고 어디까지가 허가구역인가를 공고해 줘야죠. 그래서 해당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걸 공고하고 그 다음에 지형도를 공고해요.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도 공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공고가 됐어요. 공고가 되면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 효력 발생? 5일이 지나 효력 발생합니다. 왜 5일이 지나 효력 발생하죠? 허가 받아라 그래요. 허가 받아라. 몇 글자? 5글자. 따라요. 허가 받아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지정권자가 공고하면 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따가 보면 알지만 시장군수구청장도 공고하죠. 시장군수구청장도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 효력 발생하면 틀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 효력 발생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라고요. 아셨나요? 다음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이러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왜 지정했냐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 인정해버리면 수천 명이 수천 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어 없어? 없는데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토지거래 하려고 그럴 때 허가처분,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죠.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년짜리 지정했는데 계속 투기가 진행돼. 만약에 4년짜리 지정했는데 끝날 무렵에 투기가 없어졌어. 그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자동 연장이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그러면 재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장을 하려면 재지정을 해야 돼? 내버려두면 돼? 재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재지정을 할 때도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을 할 때 심의를 거치는 이때는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지정 시에는 심의를 거치되 의견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제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돼. 주목. 그러면 최초에 지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쳐 안 거쳐?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다시 재지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쳐 안 거쳐? 심의를 거치죠. 중간에 해제나 축소를 할 때도 심의를 거쳐 안 거쳐?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을 할 때는 뭘 거쳐야 돼?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보란 얘기입니다. 의견을 듣는 건 어디에만 했어? 재지정에만 했습니다. 재지정에만. 자, 다음으로 얘네가 지정을 하면 뭐해? 시군구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로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직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만약 강서구 일부가 지정이 됐다면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강서구청장이 알게 되는 거고 김포시 일부가 지정이 됐다면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김포시장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 허가증은 여기서 발급하지만 허가증을 제출하는 곳은 어디예요? 등기소죠.
시청이라고 올라오랬지 지금.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받는데 거기다 내냐고. 자, 허가증을 받았는데 제출은 어디다 해? 등기소에 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지. 아니, 등기소장이 허가구역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증 가져오세요. 허가증 안 가져와도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등기소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지체 없이 이 공고 내용을 그대로 통지해 줍니다. 자, 문제.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시도지사가 통지해, 시군구에서 통지해, 시군구가 통지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기간 이상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해주고 며칠간 15일간, 여기는 7일 이상, 여기는 15일간 열람하는 거예요. 외울 때 7015열 그러지. 따라해요. 7015열. 7공주와 그 똘마니 15명, 7공주와 열등생 15명, 7공주와, 그래서 그냥 외울 때 7015열 그래. 70이 뭐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자, 문제 나갑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5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5일이라고 아셨어요?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나 축소할 수 있죠. 만약에 시도지사가 장관한테 해제해줘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해제해줘요. 이런 해제 요청,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면 해제해줘야 돼요. 축소해줘야 돼요. 단 심의를 거쳐서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허가구역의 지정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